오늘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GISAID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인데, GISAID는 처음에는 인플루엔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임상자료 및 역학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태양의 코로나처럼 구형의 바이러스 표면으로 돌기가 튀어나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아래쪽의 현미경 사진처럼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지질 이중층 피막 내부에 RNA로 만들어진 유전물질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킬로베이스 크기의 유전체에는 RNA와 결합하여 안정성을 높여주는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 피막에 위치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피막 단백질, 막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 3만 베이스 크기의 유전체 염기서열 3123개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서로 비교하면 연관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는데, 개통도에서 가까이 묶여 있으면 서로 유사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했을 때 3월 17일 호주에서 채취된 바이러스와 3월 12일 포르투갈에서 채취된 바이러스는 서로 친척이고, 3월 13일 대만에서 채취된 바이러스와 3월 11일 호주에서 채취된 바이러스는 서로 친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와 포르투갈 바이러스의 공통조상은 호주에 있었을 수도 있고 포르투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호주 바이러스의 공통조상은 호주에 있었을 수도 있고 대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조상은 호주, 포르투갈, 대만에 있었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호주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와 포르투갈의 바이러스 공통조상도 호주에 있었고 대만과 호주 바이러스의 공통조상도 호주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4개의 바이러스는 호주에 있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고, 후손 중 일부가 포르투갈과 대만으로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호주에 있던 바이러스 중 일부가 아이슬란드로 건너갔고, 아이슬란드 내에서 지역 감염을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6개 유전체가 포함된 이 그룹의 경우에 중국, 특히 상하이 지역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호주로 이동하거나 미국,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30개 유전체는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포함한 조금 더 큰 그룹을 살펴보면 539개의 바이러스의 공통조상은 중국에 있었고, 이곳에서 미국과 스페인을 포함하여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유전체를 포함한 개통도를 보면 이들 모두의 공통조상은 중국에 있었고,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이후에는 대륙 간 그리고 나라 간 옮겨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동심원의 중심은 최초 발생일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나중에 채취된 바이러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4갈래의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큰 그룹 중 하나가 첫 번째 가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주로 두 번째 중 일부, 세 번째 중 일부, 그리고 가장 큰 그룹은 네 번째 가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가지의 유럽형에서 일부가 다시 북미로 넘어가서 메이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메이저가 된 바이러스는 다시 호주, 북미 및 남미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아시아로 재유입되는 등 전 세계가 아주 높은 빈도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선입견 없이 바이러스 사이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그림은 이렇게 기원을 표시하지 않고 유전체의 염기 서열만을 고려하여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계통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가지들이 모이는 중앙 부분에는 주로 중국의 바이러스가 있고, 가지의 끝쪽에는 현재 대유행을 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취된 날짜나 염기서열의 변이 정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이러스 기원은 이 계통도의 가장 중심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바이러스 변형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다시 세계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진화를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으로는 이 그림과 같이 X축에는 시간을 표시하고 Y축에는 돌연변이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X축과 가까울수록 첫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변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변이의 폭이 좁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 간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분포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연변이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초기인 2019년 12월 말에는 모두 중국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월 초가 되면 호주, 그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3월 이후에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이러스 진화와 전파를 지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아직까지 중국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2월 말에는 중국에서 분포가 커집니다. 2020년 1월 초에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호주로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에는 중국에서 호주 지역으로 더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전파도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및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퍼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 시기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월이 되면 국경 차단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은 거의 멈추었지만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 되면 유럽, 북미, 호주 간의 이동은 매우 활발하고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기원설, 이탈리아 기원설 등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다른 가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전체 분석에 사용된 바이러스의 샘플링이 편향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기원해서 세계로 퍼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